한국엔 헌혈의 집이 157개가 있고 헌혈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피가 300팩이 하나 하는 게 한 팩인데 300팩이 필요한데 50만 팩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한국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도 30개의 헌혈의 집이 있는데 이 헌혈의 집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월요일날은 어느 교회가 가고 화요일날은 어느 교회가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조직처럼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피가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이것을 무대에 강조한 것처럼 한국교회 헌혈은 한국교회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실현해서 한국교회에 더 이상 피가 없어서 피가 모자라서 의약품을 못 만든다든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거창하지만 피눈을 외칩니다. 네, 지금 발표한 그 사역자나 또 단체는 우리 100억을 모은 이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이 방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이것의 전달은 전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기존에 해오던 사역과 연관해서 하시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MOU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관련된 사역이나 연합예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 앞에 계신 대표님들과 사무총장이 또 필요한 실무적인 건 제가 또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네, 자유일보의 박병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금을 통해서 그 한국 사회의 빛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참신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그 교회가 이번에 이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저지 이 부분을 들고 이제 집회를 하십니다. 집회 한 번으로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이며 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연합단체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헌혈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심영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저력을 우리가 다 내도해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감리교만 발표하면 뭐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다 140년 역사상 처음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200만 연합 집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영훈 목사도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 해외 집회 관계로 못 나오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가장 참 안타깝고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무슨 헤리티지 재단이나 후보 연구소나 이런 것처럼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소위 인스티튜트, 인포메이션 인스티튜트, 코리안 크리스천 인포메이션 인스티튜트, 한국교회 전체 연구소랄까, 정보연구원이랄까 아마 이것이 아마 이번에 200만 연합 집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장로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힘을 모을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제 생각인데 네, 어떤 단체 만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뭐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서 영향을 미칠 계획은 1도 없습니다. 네, 한 가지가 좀 구체적인 방안.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시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계획을 할 수가 없지만은 10만 명이 20번 모이는 것보다도 100만 명이 한 번 모이면은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도 와 이런 문제가 있는구나 알 거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잖아요. 9살짜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부모가 개입을 하지 못한다. 부모가 개입하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13살짜리 아이가 남성으로 변화되면서 유방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유방이 또 자라는 줄 알았다고. 이런 것은 무지하잖아요.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부모도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나면은 100만 명이 한번 모이고 100만 명이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교회 전부 다가 터지게 되면은 한번 모이지만은 이 파급 효과는 정말 뚱티모가 터진 것처럼 그거는 나쁘게 터졌지만은 모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1930년도에 인도에 간 데는 영국의 소금 정책에 의해서 그 영국이 불안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소금만 식민지 인도에 보급을 하고, 인도 사람들은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항했던 간디의 그 저항은 380km를 걸어서 대서양까지 걸어가므로 그 한 번 1회였지만은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1963년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워싱턴에서 직업의 자유를 가지고 흑백의 이런 문제들 한번 모이셔야 되겠냐. 많은 모임이 있었지만은 3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번 모였을 때에 이런 버스를 타든지 식당 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남녀의 모든 이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고 1963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10월 27일 이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한 번 모이셔야 되겠냐. 한 번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또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 준비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면, 현재 잠깐만요. 김한수 기자님. 그리고 답변을 짧게 드릴게요. 12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하려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 행정, 관계자들을 통해서 방금 손 목사님 말씀하신 100만 명들 한국의 전체 의지를 말씀드리고, 절차상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잘 지키면서 개입함으로써 이것이 구체화되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수 기자님. 각 단계의 이야기 지금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게 없는데, 차별금지법 저지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인 겁니까?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를 발의하지 말라는 일종의 압력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피부양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어졌고, 이거는 사실상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전 단계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이미 어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발의를 하지 않아도 사법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해서 사실상 입법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국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동성애 차별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널리 알리게 되어서 예방은 물론이고 반드시 입법을 막아서 우리는 건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 국회의원들이 좀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21대 국회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좀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저지가 좀 됐고, 22대 국회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계기가 그
지금 국회 다수당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어디시죠?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어쨌든 이제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모인다는데 시청까지는 조금 더 넘을 것 같고요. 원래는 남대문까지로 했다가 왜 시청으로 좀 줄여졌는지 장소가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대문을 넘어서 서울역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조직위에서 발표하신 건 시청까지만 일단 진행된 걸로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 가지. 잠깐 그거는 아마 영상까지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가 100억을 이제 최대한 이제 빨리 모금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조직이 준비 발대식 하고서 불과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됐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참석자들이 1만 원씩 이제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이제 100억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200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100억을 만드시게 된 뭐 교회들이나 좀 많이들 이제 참여한 몇 군데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기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집회에 대한 내용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무선 하시죠. 제가 공식적으로 9월 27일 날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한 집회 장소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인도와 차도 전 차선을 저희가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만 119 구급차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2개 차로 정도는 저희가 경찰과 협조를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2개 차로는 저희가 예비해 놓고 제가 집회 신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의 더 큰 계획은 서울역까지는 이미 저희 계산에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2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장소까지도 집회 신고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15일 정도가 되면은 집회 신고 변경 절차를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를 그때 다시 한번 조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집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07년 이후로 모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21대까지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도 그 전례를 본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분명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2대 국회 또한 심상치 않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의 모든 국회에서의 입법을 청원했던 과정을 보면 제가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 22대 국회가 만약에 그런 입법 활동을 한다 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이 12.7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예배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00억 잡은 이유는 200만이 10,000원씩 헌신하자 그런 목표로 200억을 잡았고요. 저희가 쓰지 않고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섬긴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200억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거고 이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최종적으로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다 완성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났을 때는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가운데는 본인이 기부한 사실을 밝히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종합해서 이건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월드청 TV 운영하고 있는 정진희 기자 목사입니다. 지금 10월 3일 날인가 은혜와 진리교에서 이제 그 한국교회 기도의 날 뭐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강훈 목사 그쪽이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간에 그 여론이 그 한기총과
전국의 그 지역 기독교 연합회 그리고 이제 이쪽 그 기존 그 광화문 세력들과 어떻게 화합을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진행하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 각 사회 단체에 다 자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0월 3일도 하고 10월 4일도 하고 10월 9일도 하고 또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유일하게 정치색이나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가치관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합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다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가 반대되고 배제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정치 세계 정치색을 우려하는 분들이 목소리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치우치지 않는 복음주의적인 집회고 그리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어떤 단체도 개입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인사시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교회 연합, 교회 복음 집회다.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세우고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가 기치를 세운 집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이 연합 예배고요. 광고도 연합 예배로 나가 있고 예배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에너폰 타임즈 광영민 기자입니다. 금액을 모금해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또 부흥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예배 말고 또 계속해서 차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제3의 봉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두 분 더 받고 마무리 짓을게요. 앞에 얘기했습니다. 네, 크리스천 투데이 송경호 기자입니다. 아까 사실 정치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답변이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여전히 또 비판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가 아니냐는 일부 시민단체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훈 목사님이나 오재현 목사님 좀 더 구체적인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체명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 집회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 집회 같으면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문자도 받았는데 천주교 교인들도 심지어 우리 마을에 사는 불신자들도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진짜 참여해야 되겠다. 오직 이런 차별금지법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건전한 다수의 이야기를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그렇잖아요. 성 자체가 중립이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도 모르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가 남자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거지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교과서를 개정하자, 부정선언을 하자, 뭐 하자 이런 거 전혀 거기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쁜 이런 선례들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정치적인 단체도 집단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의 사랑의 열매 이렇게 기증식을 가지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사랑의 열매 쪽에 이렇게 계속 맡기셔가지고 하는 건지 예, 그것은 사랑의 열매 쪽에 나누는 것을 맡기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하는 것은 협의를 우리 실무팀들이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런 염려들을 좀 이렇게 잘 제보해 주시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꼭 기억하실 것은 정치적인 색은 전혀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막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기사화해 주시고 주의를 성수하는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니냐. 주의를 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식으로 오후 3시인데 대한민국에서 오후 3시까지 못 올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예? 2시. 그것이 이제 찬양이 시작이고 본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전 예배 드리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 지역은 오전 예배를 일찍 드리는 거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기사화해 주셔서 그런 오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왜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성경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가 이게 너무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이런 걸 하는데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걸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호수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이거 뒤에 꼭 실어주면 좋겠어요. 그날 오는 버스라든지 안내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 주차장이 어디냐 하는 거, 뭐 준비물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시는데 오늘 이제 2차 교계 광고 시안이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1차 기자회견 때 참여하셨던 기자님들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드려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고요. 저희가 포스터에 뭘 넣냐면 15일 날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주소와 그다음에 QR코드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경찰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지도와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도 그 안에 자세히 홈페이지에 넣어놓도록 하고 지역별로 어디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앉으셔야 될지도 제가 이 구역을 다 이미 섹터를 갖고 보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지도와 함께 지역별로 앉는 자리도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15일 날 제가 공식적으로 안내에 대한 영상 그리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한수 기자 아까 그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무슨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를 좀 정하시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라 우리가 다 모여서 새 나라를 세우자.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한국 기독교는 일본보다 경제가 우리가 아주 약하고 중국보다 땅도 적고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땅도 적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지만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강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 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곡스 향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경기에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힘이 덩치가 크지만 곡스 방향을 잡는 사람은 정원하지만 방향을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나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향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이번 10월 27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